이렇게 많이 치게 된단 말이에요. 밀렸을 때 가슴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나서 뭔가 준비를 하고, 올라갔으니까 수비랑 앞을 준비하고 넘어가면 그때 가서 다시 준비하고 있다가 넘어가면 그때 클리어를 치게 되고, 이렇게 밀리면서 쳐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준비를 이렇게 해갔다가 빨리 가가지고 때리고 이걸 원하시는데, 사실 자, 이번에 E4A라는 회사에서 아미노 리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저에게 협찬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자, 이 아미노 리젠은 또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드세요. 레슬링 선수, 역도 선수, 또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고 많은 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운동 후에 인대와 근육을 매우 빠르게 회복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 먹고 있거든요. 저도 막 엘보 많이 알았는데 요걸로 한번 제 엘보 보강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잘하는데, 잘해서 할 얘기가 좀 없다. 괜찮으셨어요? 좋아요. 근데 굳이 또 칠 때 치면서 안 들어오려고 하셔도 돼요. 네, 막 뭐 경기가 아니기도 하고 편하게 지금 그냥 난타가 클리어 치는 거잖아요. 연습한다고 가정하면 좀 밀리는 거 안 걱정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냥 밀리는 게 원래 좀 기본값이다? 그러니까 밀려서 쳐도 된다거든요. 충분히. 네네. 충분히 밀려서 쳐도 되는 정도, 그러니까 막 엄청 밀린 것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밀려서 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밀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밀리지 않아야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네. 왜 밀리면 안 되죠? 첫 번째로 배드민턴 경기에서 클리어보다는 스매싱 비중이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정관념이 무조건 공이 앞에 있어야지, 내가 발을 빨리 가서 앞에서 쳐야지 스매싱 힘이 실린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모든 공을 밀려서 치는 게 어색한 것 같아요. 어색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느꼈을 때는 밀려서 치는 그 구간이 나한테는 없는 느낌이야. 여기 공간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허용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칠 줄 모르니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공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되니까 나는 늘 빨리 공보다 가야 한다는데, 이게 생각보다 성립이 될 때가 없거든요. 잘. 우리는 그렇게 공보다 빠르지 않고요. 물론 공이 느리게 오긴 하지만 클리어 같은 경우는 내가 공보다 미리 도착해 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친다? 는 생각보다 성립이 될 때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가능할 때는 주로 선수들은 그래서 모든 발 원점프를 뛰거든요. 가서 그냥 발 바꿔서 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세게 칠 때는. 힘을 지금 하시는 게 네. 대출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손으로 이제 스냅을 비틀어서 내회전돼서 치는 클리어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클리어 칠 때는 생각보다 더 이렇게 누운 채로 더 뒤에서 쳐도 충분히 클리어 잘 쳐낼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자꾸 뒤로 가려고, 빨리 가려고, 공을 앞에다 놓기 위해서. 네. 그러면 과연 클리어를 칠 수 있을까? 하이 클리어를 높게 칠 수 있을까? 애초에 공이 앞에 있는데 이게 올라가는 면이 완성이 될까? 공이 올라가려면 적어도 이렇게 맞아야 위로 향할 텐데, 공이 내 앞에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손이 비틀어질 수 있을까? 이 위치에서? 이걸 좀 생각하게 돼요. 방금 난타 칠 때 대철이가 그랬다는 거죠? 좀 많이 앞에 있었다, 공이. 클리어를 치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쳐볼까요? 공 치고 좀 앞으로 왔다가 밀려서 한번 좀 쳐볼게요. 네. 오케이. 앞으로 올려가지 마시고요. 뒤에 투. 느리게 가서 타. 오케이. 밀려도 됩니다. 지금처럼 늦게 치셔도 돼요. 늦게.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밀린 채로 그냥 손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치고 안 뛰어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앞으로 와야 하지만 너무 급하게 오실 필요 없고요. 그렇지. 누워서 손으로 해결 가능하다. 오케이. 앞으로 오실게요. 지금처럼. 나이스. 느리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힘드시죠? 잘 안 되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뒤에 놓고 치려고 하는 느낌을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완전히 잘 하라는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좀 개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뒤에서 쳐도 되고 밀려도 되고 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밀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배드민턴 몇 년이나 쳤는데 클리어가 지금 반토막도 안 나가 되면 사실 되게 상처를 크게 받을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앞에 못 받는 거는 야, 쟤 드롭 잘하네, 날카롭네 라고 해버리면 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밀리는 건 싫으니까 자꾸 뒤로 가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공이 좀 잘 못 쳐질지는 아직 나는 모르지만
뒤로 가면 적어도 난 밀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클리어가 좀 반은 날아간다고 하면 좀 상처를 덜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 뒤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사실은 뒤로 가면 갈수록 클리어는 정상적으로 치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공이 앞에 있어야 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덜 받으려고 뒤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앞에 못 받는 건 일단 뭐 그 다음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뒤에를 신경을 안 써야 앞에가 잘 받아지는 거고, 앞을 신경을 많이 쓰고 뒤에 클리어를 밀려서 쳤을 때 잘 날아갈 수 있는 구조가 좀 성립이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마찬가지로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스매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얘네는 바본가? 나한테 무조건 스매시를 주게? 그러니까 얘네도 스매시를 안 받으려고 공을 치는 건데, 나를 밀어낸 건데, 나는 너네가 그렇지만 나는 무조건 스매시 때릴 수 있어야 해. 또 사실은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클리어가 항상 뭐 또 일부러 막 밀릴 필요는 없지만 주로 밀릴 때 클리어 많이 치거든요. 뒤로 밀릴 때. 그러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성립이 안 돼요. 공보다 빨리 뒤로 와서 클리어를 치겠다?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많이 치게 된단 말이에요. 밀렸을 때 가슴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나서 뭔가 준비를 하고, 올라갔으니까 수비랑 앞을 준비하고 넘어가면 그때 가서 다시 준비하고 있다가 넘어가면 그때 클리어를 치게 되고, 이렇게 밀리면서 쳐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준비를 이렇게 해갔다가 빨리 가가지고 때리고 이걸 원하시는데, 사실 많이 공보다 빨리 많이 와버리게 되면 힘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생각보다 성립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밀리진 않았지만 좋은 공을 치기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 표현이 좀 정정해 줄 수 있나요? 제 얘기들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요? 네. 좀 동호인으로서 좀 첨언해 주신다면. 밀렸을 때 치는 거야? 네네. 사실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대철이가 항상 몸이 좀 곳곳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얘를 이렇게 말랑하게 몸을 이렇게 꺾는 느낌이 항상 없거든요. 그래서 칠 때 보면은 클리어도 몸통이 다 나가야만 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간 경직돼 있는 느낌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실 못 찾아내는데, 아까 코치님이 계속 왜 클리어를 왜 이렇게 뭐 뒤로 가서 허리를 뭐 안 쓰냐 뭐 등등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대철이가 이렇게 꺾어서 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지만 대철이한테 어색하더라고요. 평소에 이걸 안 썼거든. 저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 싫으니까 최대한 이거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치고 안 움직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철이한테는 또 필요했던 자세였나 봐요. 엄청 필요하죠. 그리고 이 팔의 각도가, 그러니까 팔이랑 머리의 각도가 충분히 유지된 상태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대철이가 약간 클리어 띄워놓고 좀 뒤에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아까 오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뒤에 있으니까 뭐 다 다른 건 받을 수 있어. 근데 드롭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뒤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뒤에 있기 때문에 못 봤거든요. 뒤에 있으니까, 뒤에가 우선시 되니까. 항상 후순위로 빠져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 회전이 잘 되면 되는 건데, 편하게 클리어 치면 사실은 이렇게 칠 수도 있긴 해요. 아무 문제 없긴 하죠. 근데 만약에 클리어가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스윙이 끝났을 때가 여기라고 하면, 밀린 상태일 때는 그냥 얘가 젖혀진다거든요. 그럼 이렇게 끝난다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인 클리어를 스냅을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밀린 상태는 사실은 그냥 시작점이 여긴 거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처리하면 충분히 끝까지 잘 날아간다는 거. 누워서 쳐도 되는 거. 그러니까 축이 결국에는 어느 각도로 기우냐 정도의 차이인 거고, 방법의 변화는 없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밀려도 처리할 수 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공 일단 먼저 이렇게 던져드려요. 서 있는데 이렇게 던졌어요. 이거는 밀린 겁니까? 밀린 거죠. 밀린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제가 이제 밀린 거 한번 쳐볼게요. 만약에 밀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면 이건 밀린 겁니까? 안 밀린 거죠. 반밖에 안 날아가는데, 반도 안 날아가는데 엄청 못 쳤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이에요. 제가 밀렸지만 저 끝까지 날아가면 이건 밀린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밀렸다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방법이 안 좋아서 공이 끝까지 못 갔더니 밀렸다인 거고, 방법이 좋아가지고 밀렸지만 끝까지 잘 쳐내면 얘는 밀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잠깐 뒤에 있었다? 그냥 뒤로 나가서 치는 공 정도인 거지, 막 밀린 건 저는 이런 거 같거든요. 이런 거.
완전 막 저 끝에 밀려가지고 뭘 많이 할 수 없을 때가 밀린 것 같고, 이런 거는 밀렸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밀린 게 아닌 거다. 그냥 이건 그냥 뒤에 있는 공이다. 뒤로 나가서 친다인데, 사람들이 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밀리면 안 되는 것이 돼버리면 자꾸 뒤로 가야 하고, 밀리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밀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뒤에 서 있는 공을 치지 못할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연습한 스냅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밀린 것도 충분히 잘 처리해내면 그건 밀린 게 아니게 된다. 오늘 좀 뭔가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반적인 문제는 밀리지 않으려고 너무 뒤로 갔다. 네네. 생각보다 그냥 공을 뒤에서 치는 것일 뿐인데 이게 밀렸다라고 그동안 판단하고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잘 돌아가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내외전 스냅이 잘 나오면 뒤에서 밀린 상태에서 잘 처리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이 잘 간 결과물이 나오니까 밀리게 된 게 아니다. 네. 로 이제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좀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연습해 보죠.